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0년 이전까지는 포항 지역 남성의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포항의 대기오염은 최근 들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국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기준치와 비교하면 두세 배, 뉴욕시에 비해선 4~5배나 높습니다. 철강공단의 영향이 큰데 조광 생산량이 적은 포항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광량보다 총량에선 낮지만 일부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광량보다 더 많은 걸로 나타났고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더욱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초미세먼지는 아직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암 발생률 등 각종 통계 조사를 고려했을 때 포항시는 적극적인 대기 환경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국내 기준치 아래인 44까지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도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강공단 등 남구에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소 5곳 가운데 한 곳은 인구 밀집 지역인 북구 장량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거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그렇고 시내버스, CNG 버스로 다 교체를 했고. 한편 환경단체 등은 지난 2009년 정부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포항 출장소가 폐지되면서 포항의 환경관리가 느슨해졌다며 출장소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늘 하루 사이 경주에서 지진이 2차례 걸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쯤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났고 이에 앞서 오전 9시 21분에는 같은 곳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대는 지진 규모가 약해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라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일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주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소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도내 5,500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6.8%로 예년 77.3%와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또 안동댐 저수율은 33.6%, 이마댐은 32.1%로 평소보다 20에서 25%포인트가 낮습니다. 올 들어 경북 지역 강수량은 예년의 60% 수준으로 이번 가을비가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장별로 40에서 최고 60%까지 할인과 경품 행사를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된 한 대형마트입니다.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방용품에서 화장품까지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구매 액수별로 상품권도 지원합니다. 기존의 고객분들께서 구매하시고자 했던 상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고 그 구매 욕구로 인해 가지고 다소 침체되었던 경기가 살아나면서 저희 이마트에도 매출 신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화점에선 할인율을 40에서 50%까지 늘리고 대상 품목도 확대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유통업체에선 아파트 입주와 혼수 등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문의가 한 60통 정도가 왔습니다. 평소에 한 3배 정도 전화가 문의가 왔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소형 가전들은 에어워시나 공기청정기 같은 60% 정도 생산하고 있고 TV 품목도 최고 54%까지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한편 경북의 문화체험과 숙박, 농산물 가격 등을 할인하는 경북 그랜드 세일 행사도 오는 6일까지 지속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울릉군 도동리와 남서리, 천부리 등 3개 읍면에 국민임대주택 110가구를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 원이며
용지비 13억 원은 울릉군이 지원하고 조성비 7억 원과 공사비 등 219억 원은 LH가 조달합니다. 울릉도는 도서지방 특성상 자재 공급이 어렵고 건축비가 비싸 주택 보급률이 67%에 불과한데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농어민과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줄 방침입니다. 포스코가 일본의 신일철 주금과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을 모두 끝내고 화해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 간 합의 대상 소송은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 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3건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포스코는 신일철 주금에 합의금 300억 엔, 우리 돈으로 2,900여 원을 지급하고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에 대한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어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그리고 포스코와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019년까지 채무 5,600여 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변동금리 이자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문경대회는 117개국 7,4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의 스포츠 축제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종합스포츠대회 중 가장 알뜰하고 안전한 문화대회로 치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시설과 선수촌을 거의 짓지 않고 저비용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를 넣고 평화의 대제전에 세계 군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을. 하킴 알시노 시즘 회장은 북한의 불참이 아쉽다며 문경대회가 국가 간 교류 확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tensions between the nations and to become all together like friends. 동반 우승을 노리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프랑스에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첫 골을 넣으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후반 들어 거센 반격에 나선 프랑스에 2골을 내주며 대회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첫 게임을 지금 이렇게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미국전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밝혀줄 성화는 오늘 개최지 문경에 도착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하나됨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군인 모두가 함께 추는 솔저 댄스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번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포항에서는 4개의 이색 종목이 열립니다. 포항 해병 1사단 일대에서는 고공 강화 경기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해군 5종 경기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펼쳐집니다. 또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요트 종목이 4일부터 8일까지 열리고 10일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진행됩니다. 특히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색 종목인 고공 강화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각계 인사 21명으로 포항 설림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승훈 시의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격월로 정기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설림병원은 지난 8월 3일 최종 부도 처리된 뒤에 8월 27일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9월 16일에는 법정관리 첫 신문이 열렸습니다. 임금 체불과 노인 학대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의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노인 전문 간호센터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관련법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개원한 경주시립 간호센터는 임금 체불과 방만 경영 등 내부 관리 부실로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8시쯤 경주시 간포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뒷좌석에 승차한 48살 김모 씨가 사망한 사고가 해경 수사 결과 운전자 45살 김모 씨가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추석날 오후 1시쯤 술을 마시고 인근 가게에서 심하게 다툰 뒤 같이 승용차에 탄 뒤에도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운전자 김 씨가 바다로 급가속해 차를 추락시키고 자신은 창문으로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김 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오늘 창사 44주년을 맞아 공개홀에서 기념식을 갖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우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량을 모아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사로 거듭 태어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유공사원에 대한 시상식과 임혜도, 김병창, 허남복 국장 등 3명의 정년 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파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비바람을 몰고 왔던 먹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만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10도, 포항 13도, 울진과 영덕은 11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비구름은 지나갔지만 강한 바람은 남아 있습니다. 내륙 전 지방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내일 아침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대부분 내일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 중부 먼바다의 파도는 주말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는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공기가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의정활동을 합니다.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며 특히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5명의 의원이 도정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